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조성 사업이 개발 구상 10년 만에 착공됐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광주시장 후보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들이 오고 가는 등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데 후보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수 앞바다에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유출량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성 녹차밭에 대형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추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를 놓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대표 선수를 잘 뽑자는 거지만 지금 거론되는 후보로 안철수 신당을 이길 수 있겠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천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는 별개로 12월 국회가 끝나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차기 시장을 놓고 누가 적임자고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선거와는 달리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고 광주시장 자리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정말로 시민들이 그래, 좋아, 그럴 수 있는 후보를 진짜 만들어져야 되고 공천돼야 되고 출마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배경에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강훈태 시장이나 이용섭 의원으로 안철수 세력을 이길 수 있겠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의원들 사이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드러나고 감정 싸움이나 편가르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J프로젝트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착공했습니다. J프로젝트의 새 이름 솔라시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앞으로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개발 구상을 한 지 10년,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 8년 만입니다. 공식 선포된 기업도시 브랜드는 솔라시도. 태양과 바다의 영어식 발음을 조화시켜 해양 레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지구를 시작으로 3호와 3포지구까지 연차적으로 착수할 예정. 오는 2025년까지 영암 해남 지역에 8조 원가량 투자해 휴양과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세계적 명품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멋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서남해안의 관광 자원이 어우러지면 이곳은 관광 레저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솔라시도 기업도시 건설 효과는 지역 발전에 견인차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 5천억 원, 일자리는 15만 5천 개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카지노와 경정장, 특급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갖춰 가까운 중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 기업도시가 꼭 성공하도록 시행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안고 있는 숙제는 산 넘어 산. 총 투자비가 8조 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수차례 해외 투자 유치가 무산됐고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도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기업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송천과 처송지구가 백지화됐고 부동지구 또한 최근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사업에 들뜬 기대에 못지않게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금 보성 녹차밭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점등식 상황과 주말 휴일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보성 차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만 개가 넘는 전구들이 드넓은 차밭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을 찾은 가족들과 연인들은 추위를 잊은 채 빛의 향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내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형상화한 트리가 단연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은하수 터널, 빛의 거리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보성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산속이라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합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서 나가신다면 주말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파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터전을 불태우라로 정해졌습니다. 제시카 모건 광주 비엔날레 감독은 내년 전시의 주제를 터전을 불태우라로 정했다며 광주 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낡은 체계를 뒤흔들고 광주의 역사성에 걸맞는 혁신적인 문화의 지평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격적인 주제에 맞춰 퍼포먼스와 뉴 미디어 등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광주 비엔날레는 9월 5일부터 66일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4대강 사업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영산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공사를 한 해 만에를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문화재청의 잇따른 공사 불허 결정에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호 둑높이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둑 하류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일 뿐 상류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상류에 공사를 하면 수위가 높아져 식영정과 환벽당 등이 수몰된다며 공사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영정, 여기 500m, 방위 500m 이내에서 한다면 우리 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하기보다 어떤 좀 정확한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죠. 문화재청에 설계 변경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농어촌공사. 이번에 다시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호 둑을 1.6m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1m만 높이는 것으로 설계를 바꿔 공사하면 문화재 수몰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도로가 64cm를 낮춰가지고 현재 그쪽에는 식영정 앞 도로나 이 환벽당 진입로나 이런 데는 침수가 안 되는 걸로.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 스스로 둑 높이를 낮춰서 설계 변경 신청을 낸 것 자체만 봐도 홍수 방어나 가뭄 극복을 위해 둑 높이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뚝 높이기에 이유가 없는 거죠. 뚝을 보강하고 보수하고 수문을 교체하고 이런 정도만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 4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둑 높이기 사업에 지금까지 40%의 예산을 사용한 농어촌공사. 이번에 문화재청이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 또다시 설계 변경을 신청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어촌공사와 환경단체 사이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여수 앞바다에서 기름 사고가 났습니다. 항구에 들어오던 어선이 또 다른 어선을 들이받으면서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 위를 뒤덮은 기름띠 사이로 물고기들이 배를 보이며 떠 있습니다. 사고 선박 아래선 해경 잠수 요원이 새 나오는 기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짧게 자르면 떨어뜨려서 막겠다고 서둘러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사이 끊임없이 방제포가 뿌려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수협 위판장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120톤급 어선이 정박해 있던 69톤급 어선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다량의 경유가 유출됐습니다. 선원 지시를 해줬는데 선원도 지시도 없고 그냥 배가 빨리 들어오면서 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입항하던 선박이 사고 선박의 기름탱크 부위와 충돌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340드럼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저 60드럼짜리가
해경은 유출량은 사고 선박을 예인한 후에나 알 수 있으며 바람의 영향으로 기름이 항구 밖 해역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방제 인원을 투입해 앞으로 늦장 대응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는 26일 광주에서 순회 설명회를 엽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시도 설명회를 열고 대전과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는 26일에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안철수 의원과 박호근, 윤장현, 김효석, 이계한 공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를 세우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YMCA에서 열린 후원의 밤에서는 광주시 의학 5개 단체와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는 오는 20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데 치료의 공간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이주 여성들의 소식을 친정에 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미디어교육학회는 오늘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전국 대회를 열고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대회에 참석한 전국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과 학생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시청자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소통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전남에서 제주를 잇는 여객선 이용객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목포와 완도 등 전남 6개 제주 항로를 이용한 승객은 16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만여 명보다 6.4%가량 증가했습니다. 항로별로는 목포 제주 항로의 시스타 크루즈호는 운항 횟수가 감소했지만 승객이 3만여 명 늘었고 장흥 오렌지호와 완도 블루 나래호 등 초쾌속소는 승선율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졌습니다.